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과연 이런 변호사님들에게 사건을 수임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끔씩 고객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는데, 소송 청구 금액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데, 소송 청구 금액이 10억에서 막 15억 이렇게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도 제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소송 진행 시에 적정한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구 장애가 남는 골절 사건들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개요인이 필요한 중상해 사건들에서는 약 3억 정도로 청구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과실 비율이나 사고 내용이나 부상 정도 이런 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장 접수 시에 청구 금액을 막 올려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패소 시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10억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전부 패소하면 내가 물어줘야 될 변호사 비용이 1,600만 원이고요. 이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10억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1억밖에 못 이겼다. 그럴 경우에는 물어줘야 될 비용이 1,400만 원입니다. 가끔 일부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상담 과정에서 좀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내가 이 금액 청구해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수금도 내가 안 받고 진행하고 성공보수만 내가 실제 받는 돈에서 몇 프로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 내가 청구를 많이 해서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고 착수금도 안 받겠다고 하고 하니까 부담도 없고 해가지고, 이런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과연 이런 변호사님들에게 사건을 수임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일단 착수금 안 받고 사건을 진행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착수금을 안 받았는데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할까요? 밑에 사무장들이 모든 서면 써서 다 제출하고요. 변호사님은 서면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재판정에 출석해가지고 그냥 변론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을 위임한 것인데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면 될까요? 더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아는데 그걸 높여서 부른다. 그건 사건 수임하기 때문이죠. 사건 수임을 위해서죠, 오로지. 그런데 고액으로 부풀려진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나중에 패소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게 된다. 그거 해당 변호사님이 대신 내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실제 판결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과실 비율이나 아니면 후유장애 판단에서 기왕력,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력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인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골절 사건에서는 약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개호가 필요한 중상해 사건 중에서는 3억을 기준으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추후에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유장애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보조고 비용, 향후 치료비 몇 억씩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금액들에다 과실비율 다 적용해가지고 적정 금액까지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야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무리하게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적정 금액으로 들어가시고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 보시고 증액해야지, 소장 접수 단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소장 접수 이후에 붙는 연 12%의 지연 이자도 다 받으실 수 있고 패소 시에도 과도한 변호사 비용 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사건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